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요, 컨테이너 보안과 네트워크 가시성 확장 방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의 발표자,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몬 코리아의 심기욱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먼저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가몬과 그리고 상무님 본인 소개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몬 회사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획득된 데이터를 그 보안 장비들, 보안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그 기가몬에서는 각종 보안 장비 쪽에 트래픽을 전달시켜서 네트워크 전반에 관련된 보안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하게 인라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해서 전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쪽 분야의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사업을 한 지가 좀 어느 정도 됐죠? 기가몬이? 국내에서는 지금 한 8년 넘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랑이지만 아주 좋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인하신 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네, 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에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겠지만 중간에 과감하게 끊고 발표를 기자님 예리한 질문을 잘 주셔서 끊고 기초적인 질문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자료는 요즘 많이 그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그 인프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아키텍처 디자인 그쪽에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 모던 앱 어플리케이션을 고동시키는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우리가 보안을 위한 트래픽을 어떻게 획득하고 이 획득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안 장비에 잘 전송할 것이냐 라는 그러한 솔루션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관심이 많은 분야죠. 네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크게 한 5가지 Q&A를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에 관련된 그런 알려진 내용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전하고 전환시킨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은 우리 그 통계 자료에서도 항상 1위 또는 2위에 항상 랭킹되고 있는 게 보안을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클라우드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전하게 됐을 때 보안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했을 때 온프라미스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구축하셨던 그러한 보안 규정을 과연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숙제로 남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생각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아까 제가 알려진 거와 알려지지 않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보안의 그 사각지대가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온프라미스 환경의 보안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나의 그 보안 정책, 컴플라이언스는 잘 유지될 수 있는가? 똑같이 만들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약간 기술적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모 그 박스는 서버입니다. 우리가 많이 운영하시는 서버고요. 서버에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이제 밑에 있는 스위치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연결된 구조에서 우리가 트래픽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태핑을 통해서, 즉 탭 장비를 통해서 트래픽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탭을 놓고 네. 보안 장비에 전달을 하는 거죠. 가상 환경이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고요. 네. 그리고 이 서버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여기는 두 개죠. 두 개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트래픽이 실제 스위치를 통해서 다른 뭐 시스템들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트래픽을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획득하면 이 서버에서 움직이는 모든 트래픽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프라임스 환경입니다. 네. 똑같이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이 영역에서 트래픽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상화 환경, 그리고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른 숨어있는 그러한 다른 영역 한 군데가 더 발생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가상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서버를 가상화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서버로 만든 거죠. 네. VM 환경들. 그렇죠. 이 VM이 뭐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서버를 가상화로 올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트래픽이 이렇게 외부로 움직이는 경로도 있지만 네. 실제로 또 다른 경로 하나가 어떤 경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서버 간 움직이는 트래픽이 발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VM 간에. 네, 그렇죠. 하나의 호스트 서버 안에 그 안에 있는 VM 간 통신이 네. 많이 또 발생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서버 안에 있는 가상 서버 간 통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트래픽을 태핑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 둘 간의 트래픽을 캡처링하고 뭐 태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상황인 거죠. 네. 여기서 움직이는 보안 취약성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보안 사각지대라는. 그렇죠. 네.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대부분 모든 게 다 가상화로 돼 있어서 이 영역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발생될 수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가상화 환경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네. 요즘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모던 앱으로 우리가 모던 앱 인프라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구동되기 시작할 텐데요.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그러면 또 어떤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컨테이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뭐 뒤에 약간 뭐 기초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저희가 기가만의 뎁스 있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VM과 매우 흡사한 네. 실제로는 좀 아니지만 뭐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파드 안에는 우리가 구동시키는 컨테이너가 존재하고요. 이런 컨테이너 전체적인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이 파드 안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파드 바깥에는 크게 이제 서버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파드 간 통신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 파드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VM의 가상 스위치 기반이 아니라 네.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서비스 메시의 그러한 메시 방법을 통해서 프락시 방식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사이드카를 구축시켜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P라고 된 게 사이드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예전에 독일군 오토바이를 가다 보면 장교가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 있었죠? 네, 영화에서 본 적 네, 있어요. 그게 사이드카입니다. 아. 그래서 메인 우리 가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그런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파드를 다 사이드카를 하나씩 다 붙인 다음에 이 사이드카를 통해서 프락시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컨테이너, 펑션들의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인 REST, API 통신을 통해서 네.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아까는 VM 간에 움직였잖아요. 네. 그냥 서버 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면 펑션 간, 이게 서버에 만약에 내가 펑션을 한 100개를 가지고 하나의 서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100개로 이게 쪼개져서 그 쪼개진 게 사이드카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통신을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트래픽이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네, 이스트 웨스트 그 안에서 움직이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네. 더 많은 사각지대가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더 발생된다라고 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환경은 무조건 서비스 메쉬 구조인가요? 아, 그 가장 궁극적으로 가는 게 이제 서비스 메시입니다. 서비스 네. 메시를 수행하는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이 뭐 이스티오 기반의 뭐 엠보이를 써서 프락시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네. 써서 뭐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인데 네. 조금 어플리케이션이 큰 어플리케이션. 우리나라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네. 이 그 물류 서비스의 가장 유명한 그 업체가 있죠. 네, 그 업체 같은 경우 이런 서비스 메시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커머스 업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도 많이 쓰고 있는 네. 한 번에 하는 배달도 빨리 해주고, 네. 네, 뭐 이런 쪽에서 쓰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버 뭐 이런 쪽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이런 큰 그 회사들이 네. 점점점 이 컨테이너로 바뀌고 있고 재밌는 거 하나는 네. 뭐 이건 뭐 오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의 가장 큰 통신 사업자 버라이존 같은 이런 네. 사업자가 이제 5G 환경을 이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5G의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다 컨테이너 기반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5G 컨테이너 환경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시작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는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컨테이너로는 네, 그게 몰랐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입니다. 아, 빨리 가상화 가봤군요. 환경보다 훨씬 더 네. 다음 단계로 발전한. 네, 그런 통신 상태. 영역도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뭐 네. 굉장히 많은 이스트 웨스트에 이러한 가시성에 문제가 있다, 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네.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프락시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사이드카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그 컨테이너 간의 파드 간의 통신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그러한 작은 컨테이너잖아요. 네. 그래서 트래픽을 뭐 우리가 필요로 한 보안점에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더더군다나 이제 사각지대에서 트래픽을 획득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네. 좀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을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가모니 제시를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려고 약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역시 우리 기자님 예리하십니다. 네. 네, 네. 네, 뭐 다시 결론을 해보면 네.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에서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우리 그 피지컬한 환경 데이터 센터에서의 보안 방법을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도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도 좀 어렵고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이 슬라이드인데요. 네. 네. 기가몬의 클라우드 슈트라는 솔루션이 이러한 클라우드의 보안 사각지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보안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슈트라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래픽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이 트래픽 획득한 거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뭐 가상화 환경이고 컨테이너 환경이라면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럼 오토메이션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을 거고 네. 이런 오케스트레이터 기존의 솔루션과의 연동도 자연스럽게 돼야 네. 나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케스트레이션의 솔루션에 연동하는 그러한 그 기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그러면 좀 네.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래픽 획득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내가 필요로 하는 트래픽을 수집할 것이냐. 네. 피지컬 환경에서는 쉬웠죠. 뭐 탭을 쓰거나 포트 미러링을 통해서 뭐 스팸 포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해서 트래픽을 획득하면 됩니다. 네. 근데 가상화 환경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쉽지 않죠.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트래픽을 획득할 것이냐. 네. 라는 게 이제 하나의 도전의 과제. 어떤 문제점이고 네. 이걸 이제 기가몬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기가몬의 VTAP, 네. 그리고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에서 밀어받은 트래픽, 아니면 일부 우리 가장 선도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 중 같은 경우는 네. 미러링을 직접 가상 스위치의 트래픽을 미러시켜주는 그런 기술도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가
가장 리딩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네이티브 트래픽 포워딩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클라우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래픽을 이렇게 획득한 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가공 처리해서 보안 장비에 넘길 것이냐라는 네. 거를 이제 기가몬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트래픽 처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여기 보시면 기가몬은 주황색을 사랑하는데요. 아, 네, 그래서 주황색이 좀 많이 보입니다. 기가몬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공식 컬러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메타데이터 생성이라는 걸 제가 주황색으로 좀 강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뒤에 좀 슬라이드로 많이 준비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이런 트래픽 처리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왜 제가 이 메타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네. 많은 고객분들과 이제 제가 필드에서 좀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는 그 고객분들하고 이게 만나봐서 하시는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네.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트래픽을 내가 클라우드 안에 있는 보안 장비에 연결해서 할 때는 문제가 없다. 네. 큰 문제가 없다. 근데 특정 어떠한 보안 솔루션은 아직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네. 서드파티 툴의 이러한 VM 방식도 아직 지원되지 않는 물리적인 네, 그걸 이제 우리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게 기가몬에서는 호크라는 걸로 그런 컨셉으로 네. 트래픽을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네. 해줄 수 있는 기술 자체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클라우드에 있는 트래픽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회사까지 오죠. 그렇죠. 그게 다 비용이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네.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들 말씀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부담이 크니 네. 이런 메타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네, 최적화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우리 그 서버에서 라우 트래픽을 받아서 네. 보안 장비가 분석해서 발생시키는 실제 보고자 하는 데이터. 네. 그 데이터는 적거든요. 네. 그거를 기가몬이 만들어서 전달시키면 그 구간의 데이터를 라우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더라도 네. 필요로 하는 그런 속성값, 메타데이터, 메트릭 값을 우리가 전달할 수만 있다면 네네. 굉장히 적은 트래픽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보안에 대한 그쵸.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겠죠. 네. 그게 메타데이터의 기능입니다. 예, 중요한 데이터만, 네, 문제가 그렇죠. 될 만한 데이터만, 필요한 데이터만 네. 네. 골라서 그거를 기가몬이 해준다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담당자분들이 되게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뭐 기업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것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 그 내용을 뒤에 네. 어디까지 되는지를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또 그때 또 우리 함께 파고파고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트래픽 처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중에 이제 제가 메타데이터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잠깐 퀵하게 뒤 설명드리기 전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넷플로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 CEF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 제이손 형태로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에서 우리가 구동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리 그 파드가 올라가고 컨테이너에서 아니면 가상화에서는 새로운 VM이 올라가고 그때마다 사용자가 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해서 트래픽을 획득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네. 네. 고객 필드분의 고객 얘기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도 한번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들었는데 이건 실제 이제 그 고객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트래픽 서비스가 폭주될 때 서버가 몇천 대가 순식간에 올라간다. 예, 컨테이너 환경에서만 가능하죠. 1초 안에 보통 올라갑니다. 네. 가상화 VM 올리는데 최소한 1분 이상 걸리는데 네. 컨테이너에서의 웹서버 올라가는 거는 더 빠르게. 0.5초 정도면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손을 쓸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사용자들의 어떤 체감의 느낌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말씀이 굉장히 많은 그 서버가 올라갔다가 네. 트래픽이 줄면 이게 또 줄어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인 보안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냐.
이 이야기를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기가몬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순간에 발생된 트래픽에 대한 내용을 바로 획득하고 네. 거기서 메타데이터를 형성한 후 보내기 때문에 네. 그게 메타데이터를 형성해서 뭐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보안 장비 아니면 VM 환경에 있는 보안 장비, 온프라미스에 있는 보안 장비로 넘길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빠른 게 장점인데 컨테이너 환경은 혹시 그것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전혀죠. 네. 뭐 성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쓰니까 굉장히 네. 많은 서버를 한 스핀업 시킬 수 있는 거야. 기가몬이 중간에서 그 캡처해가지고 메타데이터 생성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기능 때문에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가몬에서 연동되는 그런 지금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트래픽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미러 트래픽을 받아서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기존의 라이브 트래픽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대부분의 보안 장비의 약 한 70% 이상은 받은 트래픽으로 분석하는 보안 장비가 대부분이고요. 한 네. 30%는 인라인에서 구동되는 방식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에 대한 솔루션은 오늘은 다뤄드리지는 않은 내용이고. 인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성능의 저하나 뭐 영향이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자유롭게 안전하게 트래픽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노란색 하나 더 나왔죠? 네. UCT. 기가면 UCT라는 내용인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트래픽을 획득하는 솔루션입니다. 기가몬의 유니버셜 컨테이너 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요 몇 달 한 7월 정도에 출시한 최근 그런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우리 통상적으로 말했을 때 네.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V탭은 가상화 환경, VM 그렇죠. 환경이고 네. UCT는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그럼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됐네요. 네, 컨테이너 구성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슬라이드입니다. 네.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서버입니다. 노드는 서버고요. 피지컬 서버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마스터 역할을 하는 마스터 서버. 그다음에 워커 노드. 실제 우리가 돌리는 컨테이너가 구동되는 워커 노드, 워커 노드는 워커 서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러한 노드 안에서 구동되는 가상 서버 컨셉이 되는 파드. 최소의 유닛, 최소 IP를 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제 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드들을 로드 밸런싱을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구동되는 게 서비스, 파드의 집합 그룹입니다. 네. 그게 이제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는 게 이제 컨테이너의 내부 구조인데요. 이 구조에서 기가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UCT 파드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UCT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함께 구동을 시킵니다. 기존에 보시는 이 그림에서 5개 파드는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구동되는 파드죠. 네. 별도로 우리가 구동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그렇죠. 네, 주황색으로. 네, 그래서 FM이라는 저희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를 구동시키고 FM이 오케스트레이트랑 연동이 되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FM은 어떤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의 이제 패브릭 매니저라고 해서 전반적인 저희 네, 장비를 관리 운영하는 약간 설명이 있는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래픽을 획득하는 게 UCT,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필터링을 수행하는 게 UCT라고 한다면, 어드밴스된 펑션을 수행하는, 아까 뭐 메타데이터 이런 말씀드렸죠? 이런 걸 수행하는 건 이제 V3G라는 쪽에서 구동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네. 우리가 설치를 해서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료가 되는 순간, 파드에서 움직였던 트래픽이 카피가 돼서, 복사가 돼서 우리 V3G로 전달이 되고요. V3G가 트래픽을 가공을 해서 보안 장비 툴 쪽에 트래픽을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네. 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키텍처 디자인 설계의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요. 커널 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노드, 컨테이너 노드,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노드에는 커널 영역이 있고 유저 스페이스 영역이 있을 겁니다. 유저 스페이스 영역이 이제 우리가 구동시키는 파드들이 작동되는 영역이고, 네. 이 안에는 당연히 커널이 있겠죠. 네. 네.
저희 기가몬이 트래픽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가 설치되고 UCT가 설치가 됩니다. 유저 스페이스에 설치가 되고 나면 네. 이 커널단에서 움직이는 트래픽을 저희가 어차피 커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드 쪽으로 전달이 되니까요. 이 트래픽을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트래픽을 우리가 획득해서 네. 보안 장비 쪽으로 VXLAN 또는 L2GRE 방식의 터널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을 전혀 건들지 않고 그러네요. 하나도 건들지 않고 트래픽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획득시킬 수 있다. 네. 아까 제가 사이드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각각의 내가 구동되는 쪽에 그게 다 설치가 되고 걔를 통해서 프락시처럼 연결돼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네. 에이전트 방식과 매우 흡사하죠. 급사하지만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겠죠. 네, 네. 뭐 그런 처리를 위해서는. 예. 근데 트래픽을 획득하는 기능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획득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기가모는 기존의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네.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네. 커널단에서 트래픽을 다 움직이는 트래픽을 다 획득해서 네. 보안 장비로 전송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UCT입니다. 네. 에이전트 린스 좋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최신 솔루션입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벤더들이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인가요? 빠르게. 네. 뭐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네, 표준 기술을 쓰긴 한 거니까. 네. 하지만 빠르게 그렇죠. 출시를 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구동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하우가 필요하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그러면 네. 이렇게 구동됐을 때 각각의 장비가 솔루션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아까 FM이 어떤 기능 합니까?라는 슬라이드입니다. 네. 네네. 뭐 각종 뭐 OS에 대한 우리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아니면 백업 아니면 뭐 컨피그레이션 노드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 라이선스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네. 패브릭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 솔루션이고요. 그다음 UCT는 트래픽을 획득하고 기본적인 필터링을 수행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터널로 보안 장비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UCT 기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UCT를 컨트롤하는 게 UCT 컨트롤러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세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별로 한 개씩 하나씩? 네, 컨트롤러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커널 스페이스 쪽을 좀 더 딥하게 한번 보면 네. 커널 단에서 트래픽이 태핑이 되고 우리가 이제 게더링이 된다고 네. 획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필터링해서 트래픽이 VXLAN이나 L2CR 쪽 터널로 트래픽이 전달되는 네. 그러한 역할이 수행되는 게 커널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유저 단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컨테이너 UCT나 뭐 이런 내용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설정을 위한 야물 컴피그 관련된 부분이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프로비저닝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스핀업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를 구동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영역이 유저 스페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래픽을 획득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도 유저 스페이스에서 결정을 해서 네. 실제 액션은 커널 단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몇몇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어려움을 호소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발빠르게 검토하셨던 그런 고객분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네. 컨테이너 안에는 파드가 있고요. 네. 이게 노드가 서버라겠고 노드 안에 파드, 가상 서버 같은 이런 네. 파드가 있고 파드 안에 이제 컨테이너들이 구동이 되는데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파드에 컨테이너를 하나만 보통 올립니다. 근데 여러 개를 올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한 파드 안에. 네.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가 여러 개 구동되는 거거든요. 네. 이분의 질문이 자기가 검토한 솔루션은 노드 단에서만 이 트래픽을 획득하는 솔루션은 좀 많이 봤다. 네. 하지만 더 깊숙한 레벨로는 아직은 없다. 내가 솔루션을 검토해 봤더니 없더라. 특히나 내가 필요한 거는 컨테이너 간에 움직이는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파드 단위도 너무 커. 네. 정말 필요로 하는 펑션 간에 움직이는 패킷을 보고 싶다라고 네.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UCT는
그게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 UCT가 유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솔루션이 유일하다고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단위 기반의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네. 트래픽을 우리가 태핑할 수 있다. 음.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컨테이너가 멀티하게 돌아가는 파드 안에 여러 개 중에서 다가 아니라 내가 특정 셀렉티브하게 특정 컨테이너만 트래픽을 내가 캡처링하고 싶어. 네. 그것도 된다는 겁니다. 네. 주황색으로 딱 표시를 했죠. 네, 받아서 보안 장비로 우리가 필요한 VLXLAN L2CR 터널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다. 네. 컨테이너 바깥으로 빼는 기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컨테이너 바깥에서 밖으로 어떻게 트래픽을 빼니? 라는 게 이제 VXLAN과 L2CR로 우리가 트래픽을 빼서 가상 장비에 던지거나 물리적인 장비로 연결시킬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고객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왜 다른 경쟁사들은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잘 주시네. 기가모는 네. 이런 트래픽을 획득하고 이거를 가공하는 쪽에서의 전 세계 마켓 리더입니다. 사실 이걸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네. 고객의 니드 사항을 가장 먼저 캐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저한테도 문제점 아까 다 들었잖아요. 네네. 다른 이런 벤더들은 이런 문제점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모릅니다. 네, 오로지 이 한 분야 영역을 여기에 저희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빠르게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빠르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네. 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다라고 굉장히 따끈따끈. 뒤따라서 뭐 곧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까요? 기술이 쉽지 않죠. 아. 왜냐면 기존의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치만 아까 가상 머신으로 넘어가서 트래픽을 가공하는 영역까지 가잖아요. 그 가공 영역은 기가몬이 그동안 쭉 해왔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네. 그 중에 이제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트래픽을 획득하냐가 더 개발을 한 거고. 네. 그걸 가공하는 건 또 다른 생각이 영역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따라올 수가 없죠. 다른 네. 벤더분께서. 또 주황색이 또 있는데. 네. 컨테이너,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서만 될 수 있냐? 네. 파드 단위, 컨테이너 아이디 단위, 노드 아이디 단위, 네임스페이스별, 서비스별, 라벨별 다 이걸 우리가 할수 있다. 타겟팅해서 이거를 우리가 트래픽 룰을 필터링하고 네. 팔리시를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트래픽을 외부로 뺄 때 사전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또 다른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여기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걸도 잠깐 좀 나와 있죠. 뭐 네. 굉장히 기본 베이직한 그러한 뭐 맥어드레스 아니면 뭐 이더넷 타입 이런 레벨까지도 저희가 다 봐서 필터링하고 네. 우리가 터널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러 룰도 하나의 룰에는 여러 그 필터 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우선순위로 이게 작동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꽤 많은 이러한 그 UCT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다뤄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컨테이너 및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환경, 네.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확보 그리고 전송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네. 강조해 주셨던. 강조했던 이걸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가몬의 어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슈트. 또 다른 제품이네요. 네, 같은 장비에서 구동이 됩니다. 아까 V3G라고 하는 부분 보셨죠? 네. 태핑해서 움직이는. 네. 거기에서 구동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이 들어간 게 아니라 태핑된 거를 이걸 라이센스만 턴온시키면 네.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없이. 네. 네, 2019년에 출시가 된 솔루션이고요. 만든지 그래도 좀 안전성을 한 3년 좀 정도 강화합니다. 됐네요. 나름 따끈하죠. 네.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네, 기가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렇군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도 많이 팔고 싶습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이 좀 사용하고 있나요? 국내 기업들도 몇몇 고객분들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네.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꽤 있으십니다. 근데 네.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지 않아서 해외가 더 많은 해외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미국이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다른 데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한국도 사실
그 클라우드의 전환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뭐 호주나 이런 뭐 미국보다는 늦게 좀 확대된 건 하죠. 사실이죠. 네, 일본보다도 늦고. 네, 약간 좀 네. 그러고 싶지 클라우드 않으나. 환경 전환이 이전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더 그렇죠. 그때마다 필요가 더 많이 높은 필요하니까. 그런 솔루션.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도 많이 소개를 많이 못해서 네. 이제 뭐 더 많이 소개를 좀, 알리려고. 네, 알리려고 오늘 또 이 자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가장 인기가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타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말씀 전에 안 한 게 하나 가운데 딱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요거 또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죠. 네, 바로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가장 모니터링 시스템, 우리 FM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 FM에서 캡처링한 화면이고요. 네. 각종 그런 어떤 상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점으로는 제로 매뉴얼 컴픽입니다. 그냥 설정만 하면 이 화면이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레포트가 쫙 나오고요. 보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런 네. 상태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한다면 특별한 뭐 어떤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추가 뭐 해서 운영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다이나믹한 시각화로 한눈에 우리가 뭐 싱글 판넬이라고 하죠. 네. 한눈에 원하는 정보를 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말 재밌는 기능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어플리케이션 네. 필터링.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인텔리전스. 네. 네, 그동안 앞에 나왔던 그 필터링들은 네. 다 트래픽을 가지고 움직였던 필터링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단에. 그렇죠. 네트워크 필터링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입니다. 네트워크 필터링과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이 뭐가 다를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기가모는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이라는 걸 갑자기 만들어냈을까? 네, 기가모는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하는 줄 많이 알았는데. 하는데. 네. 자,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이라 한다면 뒤에 잠깐 뒤에 내가 일단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를 다루는 게 이 설명인데요. 대부분의 트래픽들이 요즘은 네, 암호화돼서 이 트래픽이 다 움직입니다. 기가모 전문 영역이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암호화돼서 트래픽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트래픽 분석이 어려워요. 네. 이건 그렇죠. 현실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다 암호화된 거는 트래픽을 못 보게 만들려고 까보지 하는 게. 않는 한. 그렇죠. 까보지 않는 한. 네. 까보지 않는 한 분석이 어려워요. 그러면 까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내가 이게 어떤 트래픽인지를 볼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그 트래픽을 내가 자유롭게 운영 관리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어렵죠? 너무 어렵고 네. 성능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거를 한 기술이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 네네. 자, 데이터를 하나하나 페일로드를 까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암호화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그들만의 특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네. 패턴 특성이 좀 있어요. 네. DPI 엔진을 통해서 네. 이 트래픽이 유튜버 트래픽인지 아니면 페이스북 트래픽인지 네.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트래픽인지 네. 이거를 알 수가 암호화됐는데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하물며 뭐 저게 네이버 트래픽인지. 저 DPI가 딥패킷 인스펙션. 맞습니다. 와, 네네. 하나 나왔습니다. 예. 딥패킷 인스펙션을 네. 통해서 네. 트래픽을 분리해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네. 3,500개 정도까지를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3,500개 애플리케이션을. 네, 이거를 분리를 해서 내가 이 트래픽을 보안 장비에 보낼 것인지 말 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 트래픽이 만약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보안 장비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보안의 이슈가 있겠습니까? 네. 동영상 트래픽, 영화 트래픽, 우리 뭐 OTT 트래픽들 요즘 뭐 저 같은 경우 영화 많이 보는데 저희 딸내미 뭐 넷플릭스에다가 웨이브, 네. 뭐 티빙 이런 영화 다 보거든요. 그쪽 트래픽을 보안 장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일단 보안 장비로 다 보낸다. 네, 그럼 넘기죠. 그러면 보안 장비가 너무 분석을 많은 못하죠. 거 받아버리면 암호화됐기 때문에. 네. 어차피 분석을 못한다. 그러면 뭘 보내야 되냐?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뭘 보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을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을 보내는 기술이 또 저희 기가몬에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게 그건 바로 뭐예요? AFI입니다. 아, 이거요? 네네. 이 기술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그 분류를 해서 네. 이 트래픽을 어느 장비에 어느 보안 장비에 전달하는 거, 네. 전달할 거냐 말 거냐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전달할 때 암호화된 페일로드 네. 분석 어차피 못 하잖아요, 보안 네. 장비가. 그거 빼고 나머지 암호화되지 않은 쪽에서의 정보,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높거든요. 뭐 헤더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이 정보만 보안 장비에 전송시킬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보안 장비는 암호화된 걸 못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부 요즘에는 좀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한 그런 보안 장비도 나오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네. 내가 보안 장비에 내가 풀 수 있는 키를 여기다 넣어 놓습니다. 네. SSL 키를 넣고 이 트래픽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받으면 여기로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게 구동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만 구분해서 페일로드까지 전달해주고 있으면 네. 없다. 어차피 분석 못 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페일로드를 받으면서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걸 분석도 못하는 트래픽. 그거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필터 인텔리전스의 기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3,500개 애플리케이션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다 그럼요. 지원이 여기 된다는 거죠? 카카오인지 네이버인지 이런 레벨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는지는 저희 또 직접 타이핑을 쳐서 네. 저희가 리스트 전체를 공유는 못 드리지만 네. 관련된 내가 이게 분석되는지 어플리케이션인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필요로 한다면 나의 어플리케이션도 이쪽에 좀 넣어줘라고 한다면 패턴 분석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런 필터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네. 업데이트하는 아. 이런 게 함께 제공이 됩니다. 추가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네, 뭐 밑에 나왔죠. 뭐 세이프 또는 로우 리스크 트래픽 네. 또는 암호화된 트래픽. 네. 이건 제거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건 버린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한 가지 우리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뭐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전 정권에서 댐이라는 얘기를 했고, 데이터 댐. 네, 데이터 댐. 원래 이제 그 미국에서는 레이크라는 얘기를 호수라고 데이터 얘기를 레이크. 하죠. 데이터 예. 레이크. 역시 전문가죠. 네, 네. 데이터 레이크, 너무 데이터 칭찬해 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라우 데이터를 저장시키면 이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예, 이런 스토리지 이런 비용 문제가 되게 그것도 크죠. 네, 라우 데이터는 저장 못 시킵니다. 그 라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메타 데이터, 매트릭을 뽑아서 거기에 계속 축적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뽑아내는 게 이런 빅데이터 네. 솔루션이다. 물론 거기에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페일로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까보시긴 하겠지만 네. 라우 데이터를 다 저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네, 효율성이 그렇죠. 커지겠네요.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요. 스토리지는 뭐 비용이 싼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네. 그다음에 다시 네, 이제 뭐 AFR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마지막 이제 그 내용이죠. 어플리케이션의 메타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능입니다. 네. 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5,000개 이상의 속성 값을 뽑아냅니다. 이게 매트릭 정보입니다. 네. 5,000개 이상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가몬이 구분해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속성 값은 5,000개 이상의 메타 속성 값을 뽑아낼 수 있다. 네트워크 단에 있는. 네. 이거 네트워크에 딱 붙여서 네. 그냥 트래픽을 카피해서 우리 AMI에 딱 넣는 순간 5,000개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이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속성값을 제공할 수 지원한다.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예로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웹이죠. 웹 같은 경우는 156개의 속성값이 포함된 웹 트래픽이 오면 네. 156개의 속성값이 딱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다 없는 트래픽도 있죠. 네. 그렇지만 웹 서버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트래픽이 네. 156개면 네. 못 보는 데이터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네. 데이터는 다 뽑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AMI의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동한 장비를 속성된 속속감을 뽑아내면 네. 이거를 보안 장비에 전송을 해서 아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트래픽이 아주 적은 상태로 보안 장비에 넘길 수 있다 했죠.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 그래서 트래픽이 매트릭 정보니까 트래픽 양이 적죠. 네, 요거를 전달받아서 연동시키는 저희 장비의 얼라이언스 파트너 네. 검증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보시면 스플렁크, 나와 있는. 네, 뭐 큐레이터, 웬만히 지금 쓰시는 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빌트인 되어 있는 사전 빌트인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인스톨해서 사용하시면 네. 바로 속성값을 바로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CF 방식, UDP 프로토콜 안에 이제 탑재되는 CF 프로토콜, 표준 프로토콜이죠.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 또는 암호화된 HTTPS 방식으로 JSON 포맷으로 전달하는 방법. JSON 네. 포맷을 가장 선호합니다, 고객분들이. 왜냐하면 모든 그런 아니면 뭐 보안 APM 장비들이 다 JSON 포맷 형태는 다 인식하니까요. 네. 인식 안 하면 그분들은 빨리 개발할 겁니다. 네, 그런 상태. 뭐 카프카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우리 솔루션, 네. TLS나 TCP 방식의 그런 JSON 포맷도 바로 연동을 해서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연동하고 설정해서 메타데이터 보내면 됩니다. 자, 이게 AMI의 솔루션입니다. 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장 중요해서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에 뒀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여기서 좀 가져가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이 슬라이드를 보고 정말 기가몬이 왜 리더인지를 좀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직원이긴 하지만 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정말 괜찮구나. 요즘의 보안 트렌드에 딱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컨셉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뭐 이런 의견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구성 방법이요. 통상적인 대부분의 모니터링 보안 장비들은 어떤 방식을 취해서 트래픽을, 매트릭 값을, 속성 값을, 로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구동되는 디바이스에 그 벤더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깔고 네. 트래픽을 획득해서 전달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센서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센서 방식으로. 아니면 센서를 별도 설치를 해서 트래픽을 받아서 자기네 포맷으로 맞는 그 센서로 보내서 센서가 자기네 포맷으로 만들어서 이 에이전트 같은 기능을 구동시켜서 트래픽을 전달해서 분석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네.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단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을 하고 드릴게요. 네. 뒷단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 자, 그럼 기가모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워킹하냐라고 한다면, 자,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잖아요. 기가모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추구합니다.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우리가 받습니다. 네. V3G가 트래픽을 받아요. 여기서 획득하는 거는 컨테이너 환경의 트래픽을 받을 수도 있고, 가상화 환경의 트래픽도 받을 수 있고, 네. 아니면 피지컬 환경의 탭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구동되는 장비는 뭐 가상화로 예제를 잡았습니다. 가상화로 잡아서 메타데이터를 여기서 뽑아냅니다. 이 매트릭 값들을 저희가 뽑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이분들이 저희 서드파티 장비들이 인식하는 포맷으로 전달을 합니다. 네. 가장 큰 게 아까 JSON 파일, 이런 파일로 전달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디바이스, 매니지드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에이전트가 깔려서 구동되는 매니지드 디바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에이전트 리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장점? 여기서 제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바이스,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어떤 디바이스는 언매니지드 디바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악의적인, 우리 회사는 다 매니지드 디바이스야. 근데 악의적인 어떤 디바이스가 나도 모르게 VM이 구동됐거나 아니면 뭐가 움직였어요. 네. 그럼 얘는 언매니지드 디바이스가 네. 되겠죠. 뭐 해킹을 당해서 그렇죠. 그랬다고. 또 한 가지는 내부 직원이 몰래 서버를 몰래. 올렸어. 그럴 수도 섀도우 있죠. IT. 예. 네, 그래서 뭔가 막 크립토 마이닝을 한다든지 막 해서 그렇죠. 뭐 뭘 돌려, 뭐 가상자산 뭐죠? 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 네, 네. 막 이런 거 막 하려고 해. 채굴. 채굴 막 이런 거 하려고 해요. 네.
자, 이 언매니지드라는 거죠. 자, 언매니지드 트래픽이 움직이는 거를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냐? 당연히 볼 수 없죠. 네. 기가모는 네트워크 단에서 트래픽을 뽑아내잖아요. 어느 디바이스든 올라오는 파드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에이전트 리스트로 다 뽑아내는 걸 아까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트래픽을 받습니다. 언매니지드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이거를 받아와요. 자, IoT 중에 이런 에이전트 설치 안 되는 IoT 장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IoT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 여기도 여기 LG 저기 그 공기청정기 있네요. 이거 IoT입니다. 리모트로 다 세팅돼요. 저기에 과연 에이전트 이런 보안 장비를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냐? 없죠. 예. 우리 가장 큰 거 뭐 청정기는 의미가 없지만 CCTV 네. 뭐 아니면 의료 시스템들 그렇죠. 그런 쪽에 나의 개인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는 네. 이런 언매니지드 IoT 장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그렇습니다. 네, 가상 머신들, 뭐 컨테이너 환경 이런 환경에서 언매니지드 디바이스에 대한 트래픽을 받아서 트래픽을 저희가 던집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최적의 방법의 보안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이 에이전트에서 획득하는 장비는 본인들의 그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겠죠. 네. 쓰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쓰고 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못 보는 정보가 있겠죠. 네. 아, 우리 회사에서는 웹 트래픽을 봤더니 100개를 보고 있었어. 근데 아까 56개 더 나오잖아요. 네. 받아서 보내면 56개가 더 가겠죠. 그렇군요. 훨씬 더 보안 강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아, 그게 이제 있고요. 또 한 가지,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디바이스. 네. 뭐, 완전히 정말 그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정말 심각한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었죠. 네. 이 영역을 네. 우리가 확 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레디 된다.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 된다. 네. 컨테이너, 뭐 VM,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뭐 피지컬 환경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기가몬의 솔루션이다. 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예, 뭐든지 다 예, 그렇죠. 스마트하게 다 네. 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걸 받아서 똑같이 네. 보내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네. 모든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서버 간에 움직이는 거, 뭐 컨테이너 안에서 움직이는 거 했죠. 네. 관리되지 않은 언매니지드 호스트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호스트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이런 에이전트가 설치되기 전에 뭔가 구동되면 다 우리가 디스커버리 할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다. 네. 네. 이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 디스커버리 자주 좋아하는데 TV에서 보는 뭔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디스커버리. 버너러빌리티에 대한 어떠한 취약성 있는 어떤 시스템이 SSL 암호화 뭐 기법이 낮은 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메타데이터도 다 전송이 됩니다. 네. 아까 5,000개 이상을 전송하는 데에는 DNS 정보도 있고 SSL 정보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희가 메타 속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네. 점점점 그 속성값은 더 많아집니다. 저희 계속 개발을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의심스러운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있네. 처음 오타가 보이네요. 의심스러운 액티비티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느 장비든 퍼블릭 보안 트래픽 이런 트래픽을 온프라미스 또는 심 장비로 비용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네. 이런 다방면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기가먼의 솔루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재미가 좀 네.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듣다 보니까 항상 기가모니 이야기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네. 뭐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 네네네. 네, 또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네네네. 역시. 네네. 그렇군요.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기가모니, 저 기가모니한테 들었습니다. 네네네. 저희 아마 그 네. 다른 분이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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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그러면 UCT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국내에서는 이제 사용 사례는 없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런칭해서 소개를 이제 시작한 단계고요. 네. 본사 쪽에서도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게 출시된 상황이라서 사실 만들어진 거는 1년 전 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출시된 부분이 약간은 이제 검증이나 이런 그리고 아까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5G에 가장 빠르게 가는 또 다른 어카운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통신 사업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도 또 검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저희 장비를 가지고 다 쓰고 계시거든요. 네. 모니터링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 드시지만 네. 검증된 상태로 장비를 출시하기 때문에 네. 한번 그 테스트 해보시고 네. 이상 여부나 이런 거를 함께 하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안전하게 원하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스트나 뭐 관심이 있는 자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 요청 기관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아직 1시간은 안 됐네요. 예, 그래도. 제가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남기려고 한 네. 5분 정도 시간을 좀 남겨놨는데요. 네.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면 기자님이 좀 질문 주시거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원래는 예정된 시간이 50분이었다가 5분이 지금 지났나요? 네네. 상태여가지고 네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리고 특히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그런 가시성 확보 방안 네.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이 더 일을 잘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가몬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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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